교재는 38페이지 거래의 이중성.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이 뭐냐면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저희 차변하고 뭘로 되어 있죠? 대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거를 거래의 무슨 성이라 그래요? 이중성. 이중이 뭐죠? 두 개죠. 그래서 이 거래의 이중성의 뜻이 뭐냐면 차변에 쓰고 그 다음에 어느 변에 써야 돼요? 대변에. 이중으로 작성한다. 그래서 무슨 성이라 그래요?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거래는 반드시 차변 요소와 무슨 요소요? 대변 요소. 네, 그래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차변의 요소가 발생하면 반드시 대변에도 다른 요소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양쪽의 이중으로 작성한다. 그래서 거래의 무슨 성이라고 해요? 이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변과 대변이란 회계의 기록 장소를 반으로 구분하여 왼쪽은 뭐라 그런다고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양쪽에 쓰기 때문에 양쪽의 금액이 어떠셔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분계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차변에 1,000원 써 있으면 대변에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0원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차변에 1,000원 썼는데 대변에 700원만 썼어. 그러면 그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차변하고 대변이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는 오늘 한 번만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이게 쓸 데가 없어서. 요거는 주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전산회계 2급 파트에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만 볼게요. 거기 39페이지 위에 보시면 교환거래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거래요? 교환거래. 거기 밑에서 자산부채 자본에다가만 밑줄 치세요.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감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환거래는 요 세 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자산하고 부채하고 뭐요? 자본만 나오면 무슨 거래요? 네, 교환거래. 그 다음에 손익거래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도 나오는데 요게 하나씩은 나와야 돼요. 수익하고 뭐요? 비용이 껴있으면 무슨 거래요? 손익거래.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 위에 보시면은요 혼합거래라고 있어요. 무슨 거래요? 혼합거래. 그래서 혼합거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환거래 더하기 손익거래. 그러니까 혼합이라는 게 뭐죠?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혼합 나오면 섞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합거래는 교환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손익도 있는 거.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이 다 있는 거. 그거를 무슨 거래라고 하세요?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된 내용은 시작 안 했어요. 아마 다음 시간 아니면 월요일 날 하는 거부터 제대로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러이런 게 필요하다, 이러이런 게 있다, 그냥 큰 틀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 공부들이 처음에는 큰 틀만 알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위에 보시면 계정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그 계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그 다음 뭐요? 비용.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5가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거기 41페이지 가운데 박스 보시면 자산계정 옆에 보시면 뭐 현금, 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대여금, 미수금, 상품에서 쭉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예,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계정 과목.
그래서 시험도 그렇고 회사 가서 이쪽 파트에서 업무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요 계정 과목을 뭘로 쓸 것이냐.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계정 과목 제가 어저께도 잠깐 뭐 당좌예금이 뭔지 비품이 뭔지 상품 제품이 뭔지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왜 계속 설명할 거냐면 계정 과목을 이해를 해야 답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쓰던 용어도 있지만 처음 보는 용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우리가 쓰던 용어 대표적으로 현금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통신비도 나와요. 네, 우리 핸드폰 요금이 무슨 비예요? 통신비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그래도 평소에 듣던 말이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평소에 안 쓰던 용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단기매매증권 이런 건 처음 듣잖아요. 네, 증권은 들어봤지만 단기매매증권 이런 건 평소에 안 쓰던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에 내가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가다 다른 거 공부할 때 보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책이니까 한글이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그쪽에서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계정의 기입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자산 계정 옆에 보시면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요? 차변. 감소는 어느 변이요? 대변.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는 어느 변이요? 대변. 감소는 어느 변이요? 차변. 근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잔액에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잔액 위에나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증가. 잔액은 무조건 증가 쪽에 나와요. 어느 쪽에 나온다고요? 증가 쪽에. 그래서 거기 1번에 자산 계정 보시면 잔액은 언제나 어느 변에 남는다? 차변에. 왜냐면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었어요? 차변. 그래서 무조건 잔액은 증가 쪽에 남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부채 계정은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잔액은 언제나 어느 변에 남는다? 대변에 남는다. 그 다음에 자본 계정은 자본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어느 변이요? 차변. 잔액은 언제나 어느 변이요? 대변. 근데 왜 이렇게 잔액은 증가 쪽에 남냐면은요.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금을 10,000원 갖고 있어. 얼마 갖고 있어요? 10,000원. 그러면 요거를 쓸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7,000원을 썼어. 그러면 얼마 남아야 되죠? 3,000원. 그러면 왜 차변에 남냐면 현금 10,000원 갖고 있었던 건 차변이었잖아요. 어느 변이었어요? 차변. 그럼 10,000원에서 얼마 썼다고요? 7,000원. 그러면 얼마 남아요? 3,000원 남죠? 근데 그게 어느 쪽에 남는다고요? 증가 쪽에 남아요. 왜냐면 우리 회계는 무조건 증가가 있어야만 감소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적는 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현금 10,000원이 있는데 썼어요. 20,000원을.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현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남는 거는 증가 쪽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증가를 해야만 뭐를 할 수 있어요? 감소가 될 수 있어요. 증가 없이 감소는 없어요. 우리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년에 1,000,000원 대출을 받을 예정이야. 근데 올해 은행 가갖고 1,000,000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내년에 1,000,000원 대출 받을 거니까 1,000,000원 먼저 갚을게요. 이런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빚이 있어야 빚 갚는 거잖아요. 빚을 먼저 갚고 빚지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계는 증가가 있어야만 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000원 갖고 있는데 20,000원 쓸 수는 없잖아요. 10,000원 갖고 있으면 얼마 안에서만 써야 돼요? 10,000원 안에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증가 감소 얘기예요. 그래서 42페이지 위에 보시면 손익계산서 계정의 기입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계정. 거기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이 증가예요.
그 다음에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멸이 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 그 다음에 비용의 소멸은 어느 변이요? 대변. 그 다음에 잔액은 언제나 증가 쪽에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변에 남아요? 차변에 남죠. 그 다음에 수익 계정, 수익의 발생은 대변, 수익의 소멸은 어느 변이요? 차변. 그 다음에 잔액은 언제나 대변인데 잔액 그러면 증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가 쪽에 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밑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대차평균의 원리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거예요.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반드시 어떤 계정의 차변과 다른 계정의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입하므로 아무리 거래가 많아도 차변과 대변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일치한다. 그래서 결론은 차변과 대변은 항상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차변에 1,000원 있으면 대변에 얼마 있어야 된다고요? 1,000원. 꼭 그거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 원리, 그 다음에 자기검증 기능. 그래서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복식부기 원리랑 자기검증 기능.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거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요즘에는 복식부기라고 안 하고 복식회계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부기 시절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단식부기가 있고 복식부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기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런다고요? 회계라 그래요. 그래서 단식회계 또는 이제 복식회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단식회계는 원리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래서 원리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용돈 수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많이 쓰시는 가계부 같은 거. 잠시만요. 얘는 또 저기요. 아니 한글이 멈추면 어떡하자는 거야? 됐구나. 그래서 용돈 수첩이나 그 다음에 가계부 같은 것들 이런 게 대표적인 무슨 부기라고 보시면 돼요? 단식부기. 그래서 우리 가계부 쓸 때 원리 원칙 없죠. 쓰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채 사면은 야채, 어떤 사람은 콩나물 사면 콩나물, 어떤 사람은 그냥 채소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원칙이 없으니까. 가계부 쓸 때 그냥 대충 쓰잖아요. 원리 원칙에 안 맞춥니다. 근데 복식부기의 특징은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에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배우는 게 다 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용돈 수첩이나 가계부는 나만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보면 돼요? 나만 알아보면 돼. 그래서 원칙이 없어요. 근데 복식부기는 나 혼자 볼 거예요?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 같이 볼 거기 때문에 그 원리 원칙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게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회사 장부 같은 것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뭐 비영리 단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에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거 썼었거든요. 단식북이. 근데 지금은 비영리 단체도 복식북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같은 거 알아보실 때 거기 일자리 내용 중에 복식북이 가능자 이렇게 써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회계할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복식북이 가능자라고 나오면은 그냥 이제 우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배우는 게 복식북이, 복식회계 배우는 거거든요. 원리 원칙.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배우면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알고 가셔야 돼요. 비영리 단체들은 대부분 월급이 적어요. 영리 단체에 비해서. 왜요? 목표는 비영리 단체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은 좀 적은데 일은 뭐 케바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영리 단체들이 영리 단체에 비해서는 일이 적은 데들이 좀 더 많긴 해요. 그러니까 일이 적은 대신 뭐가 적은 거예요? 월급도 적은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스카우트제의도 왔었어요. 격리 직원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갔냐면 제가 거기 직원들 얼마 받는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직원분들 거의 따블 벌 때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만큼 못 버는데 그 당시에 좀 많이 벌 때여갖고 죄송한데 그건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냥 말긴 했죠. 근데 복지관이나 그런 데들이 월급이 대부분 세진 않아요. 왜냐면 복지단체들 그런 데들이 월급 자체가 위에는 모르겠는데 밑에는 좀 대부분 최저임금에 거의 다 최저임금 쪽이라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검증 기능이라고 있는데 그냥 이것도 이거예요. 차변하고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회계 처리를 했는데 차변하고 대변하고 같아. 그러면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내 분명히 분개해갖고 나중에 맞춰봤더니 차변하고 대변하고 틀려. 그러면 나는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면 무조건 차대변은 어때야 되니까요?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검증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인 검증이 뭐예요? 차대변은 항상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차대변이 틀리면 프로그램에서 에러 떠요. 이거 금액 안 받는데 괜찮겠냐? 이런 식으로 도와줍니다, 프로그램이. 근데 어쨌든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차변하고 대변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쪽 파트로 취업하시면 인수인계 받잖아요. 인수인계 받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차변하고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회사가 갖고 인수인계 받는데 차대변이 틀려. 그러면 인수인계 받으면 안 돼요. 아니면 그분한테 사유서라도 받아내야 돼요. 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냐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틀린 걸 받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춘 다음에 받거나 아니면 최소 그분이 이게 왜 틀렸는지까지는 내역서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으셔야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은 내가 문제를 발생한 사람으로 찍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쪽 파트에 단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돈 만지는 거다 보니까 잘못되었을 때 내가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중에 200만 원 메꾸신 분 있어요. 400만 원이 빵꾸가 났는데 한 달 동안 못 찾았대요. 예.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과장님이 200 내고 본인이 200 내갖고 400 메꾸신 분도 과거에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돈빵꾸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따로 이제 횡령이나 이런 거 따로 뺏쓰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돈빵꾸 날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현금 거래 거의 안 하잖아요. 대부분 신용카드나 뭘로 하죠? 통장 거래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별도로 뺏쓰지 않는 이상은 차이가 날 일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아마 사건 사고가 지금보다는 덜 나지 않을까. 어차피 최근에 많이 났잖아요. 예, 농협 뚫렸죠? 우리은행 나왔죠? 신한도 나왔었나? 어쨌든 웬만한 은행 한 번씩 다 나왔잖아요. 예, 그 결론은 다 개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예전에 격리 직원으로 일을 했지만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삥땅 칠 수 있어요. 어느 회사를 가든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보여요. 여기에서 뺐으면 안 걸리겠다. 예. 한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일하면은 한두 가지는 보여요. 거짓말 안 하고. 근데 대부분 그런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거 했다 걸리면 위험하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욕심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거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슬펐었는데 과거에 서울에서 한번 3억인가? 아니다. 3억은 안 되겠구나. 한 1억 5천 정도 횡령했다가 걸린 여자분이 계세요. 한 20대 중반. 근데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일하러 온 거예요. 일자리를 잡아갖고 일을 하는데 너무 쓸쓸했었던 거죠. 왜 횡령했냐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1억이라는 돈은 그 아프리카 BJ 있죠. 네, BJ한테 별풍선을 5천만 원어치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남자애가 돈 빌려달라 그래갖고 5천만 원어치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좀 달랐어요. 대부분 횡령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해외 나가고 남자친구 차 사주고 술집 다니고 명품 사고 대부분 이런 데 많이 쓰거든요. 횡령하면.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아프리카 BJ한테 거의 1억 가까이 쓴 거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혼자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너무 쓸쓸한 거죠. 예. 근데 아프리카 BJ들한테 풍선 쏘면은 걔네들이 이름 불러주면서 뭔가 액션을 하잖아요. 리액션. 그걸 볼 때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5천만 원어치 썼다고. 근데 그런 건 조금 뭐 횡령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댓글에 쓰신 분들이 참 글 잘 썼더라고요. 그 돈 갖고 남자친구를 사귀지. 왜 BJ한테 쌌는지. 라고 쓰신 분이 있었는데 뭐 정답은 없으니까. 예. 인생이라는 게 정답은 없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곧 답이니까. 그래서 횡령 같은 거는 눈에 보여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붕괴. 제일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왜냐면 붕괴에서 한 50점 나옵니다, 시험에서. 거의 50점 가까이가 붕괴 문제이기 때문에 붕괴 못하면 시험 합격도 못하고 붕괴 못하면 회사 가서 업무도 잘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붕괴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뭐 붕괴의 원리니 뭐니라고 쓰여 있는데 그냥 자산이 늘어나면 어느 변에 쓰는 거예요? 차변. 계속 그거 반복이에요. 초반에는 자산 늘어나면 차변 쓰고 자산 줄어들면 어느 변에 써요? 대변 쓰고. 네, 그게 이제 거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필요 없는 건 자세히 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44페이지에 보시면 전기라고 있습니다. 요 전기는 뭐냐면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장부 쓸까요? 프로그램 쓸까요? 프로그램 쓰죠. 그래서 지금은 전기라는 작업을 거의 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장부 쓰는 회사가 있긴 있어요. 2년 전인가? 2년인가 3년 전에 수강생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수료하고 나서 이제 취업이 됐는데 회사에 가서 인수인계를 봤는데 그 회사는 아직도 장부를 쓰고 있대요. 아직 있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담당자분이 변화가 되면 변화에 쫓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최소한 엑셀이라도 쓰거든요. 근데 거기는 100% 다장부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의 특징은 담당자분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변화가 생기면 원래 변화에 쫓아가야 되는데 변화에 안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변화되면은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맞추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려. 그리고 내가 기존에 하던 시스템하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 그래서 안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있죠. 그것도 보면요. 옛날 거 MS사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해주는 버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은요. 사람들이 쓰던 게 편하다 보니까 버전업을 안 해요. 내가 만약에 2012를 썼어. 그러면 2012에서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냐면
바꾸면은 메뉴 위치도 달라지고 용어들도 조금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적응을 해야 돼. 근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 대신 그 프로그램 쓰다가 잘못되면 우린 책임 안 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뭐를 시키죠? 업그레이드 하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변화에 못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게 요즘에 무인화가 되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그 뭐지 무인화된 곳에서는 우리 키오스크 쓰잖아요. 네, 키오스크 눌러서 쓰잖아요. 근데 아직도 키오스크에 적응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매번 뉴스에 나와요. 이거 불편하다. 네,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근데 그게 시대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늦게라도 쫓아가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나는 도태되잖아요. 근데 쫓아가려면 힘들긴 합니다. 왜냐면 뭔가 새로운 거에 적응하려면 시간 들어가죠. 돈 들어가죠. 이게 내가 투입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기 안 하고 못 쓴다고요?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가 아마 프로그램을 2가지 정도 배우긴 할 거예요. 예. 저희가 일단 시험으로 배우는 건 이제 K랩이란 프로그램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면 날짜가 며칠 남잖아요. 그러면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요 프로그램을 배울 거예요. 더존 프로그램.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유명한 거는 더존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배우는 요 K랩이 더존 거를 베끼셨어요. 네. 베껴갖고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졌어요. K랩이.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중이에요. 안 베낀 것처럼 만들려고. 왜냐면 이거 대법원까지 가서 지면 프로그램 없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소송 중인데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안 베꼈다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그 다음에 전기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4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장부 및 결사. 근데 요즘 장부 거의 안 써요. 요즘 장부 거의 안 쓰고 프로그램에서 장부를 만들어주는 시대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주요부만 좀 잘 봐주세요. 주요부. 그래서 주요부의 뜻이 뭐죠? 네. 말 그대로 뭐하다? 주요하다, 중요하다. 그거를 무슨 부라고 하세요? 주요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요부가 2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그래서 하나는 분계장, 그 다음에 하나는 총계정 원장.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계장은 이거 하는 장소가 분계장이에요. 뭐 하는 장소요? 분계하는 거. 그래서 분계한다 그래서 분계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은 저희가 지금은 안 하는데 옮겨 적는 게 전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옮겨서 장부 작성하는 곳을 뭐라 그래요? 총계정 원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솔직히 이론에서는 장부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솔직히 장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왜 안 중요하냐면은 앞으로는 장부에다 안 쓰고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면 장부를 누가 만들어주는 시대예요?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편해진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분계해야죠, 장부 만들어야죠, 이걸 다 수기로 다 했었는데 이제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러다 보면 나중 되면은 100%는 아니겠지만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죠. 영수증을 바코드를 찍으면 분계를 누가 해요? 컴퓨터가 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프로그램 진짜 잘 만들어요. 그런 부분은 보면 진짜 잘 만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나중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성비잖아요. 가성비 많이 따지잖아요. 저도 많이 따지긴 하는데. 근데 음식점 다녀본 결과 이거는 안 맞더라고요. 싸면서 맛있는 집은 없어요. 싼데 맛있다 그러면 MSG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맞잖아요. 예. 거의 그래요. 그래서 보면 싸면서 맛없는 집은 많진 않고 비싼데 양 적은 집은 많더라고요. 맛은 있는데 양이 별로 없어. 그런 집은 많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먹어보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쭉 넘어오셔서 48페이지. 여기는 좀 중요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실기할 때, 실기할 때 설명 또 드릴 겁니다. 거기 보시면 전표액이라고 있어요. 요게 전표예요. 네. 전표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거기 49페이지에 보시면 몇 점표 제도라고 있어요? 3점표. 우리나라는 3점표 써요. 그리고 아직도 점표 쓰는 회사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점표 제도를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돈 들어왔다. 무슨 점표? 입금 점표. 돈 나갔다. 무슨 점표? 출금 점표. 네, 그 다음에 대체 점표. 이렇게 우리나라는 몇 점표를 써요? 3점표.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입금 점표는 무슨 색으로 되어 있대요? 붉은색. 그래서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입금 점표는 이게 입금 점표예요. 입자가 무슨 입자죠? 들어올 입자죠? 금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뭐 들어올 때요? 돈 들어올 때. 그래서 돈 들어올 때인데 제가 들어오면 어저께 차변이라 그랬어요. 어느 변이라 그랬어요? 차변. 그래서 뭐가 차변에 있을 때? 현금이 차변에 있을 때. 이때는 무슨 점표가 되는 거예요? 입금 점표. 그 다음에 출금 점표. 출금 점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래서 출금의 뜻이 뭐죠? 출자가 무슨 출자예요? 나갈 출자죠. 그래서 출금 그러면 뭐가 나간다? 돈 나간다. 그래서 나가면 어느 변? 대변. 그래서 현금이 어느 변에 있을 때요? 대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체점표. 대체점표는 일부 현금이거나 현금이 없는 거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입금은 돈 들어왔을 때, 출금은 돈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대체는 입금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거예요? 출금도 아닌 거.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요즘에는 뭐만 있을까요? 입금, 출금, 대체 중에. 네, 대체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 현금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실생활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현금 한 달에 얼마나 써요? 거의 안 쓰잖아요. 대부분 다 카드 쓰거나 아니면 계좌 이체하거나 이런 걸 많이 하지 현금으로 쓰시는 분들은 가면 갈수록 뭐 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금을 기존에 썼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카드 써요. 네. 참고로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는 하나도 없어요. 와이프 거예요. 네. 와이프 이름으로 된 거고 저는 신용카드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지라 근데 신용카드 쓰니까 확실히 옛날보다 많이 써요. 그래서 돈 적게 쓰고 싶으시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쓰지 마시고 100% 현금으로 쓰세요. 그러면 줄어요. 왜 주냐면요. 카드는 쓸 때 감이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긁는다 그래서 내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가죠. 맞죠? 근데 현금은 쓸 때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내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요. 진짜로. 그 다음에 대형마트 가지 마시고 돈 아끼고 싶으시면 왜냐면 마트 가면은 충동구매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나 오늘 이거 사야지 라고 갔다가 저거 더 사고 오잖아요. 그래서 마트 가면은 카트 구멍 뚫려 있죠. 그거 왜 뚫려 있어요?
그럼 왜 뚫려 있냐면은요,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거 쳐다보고 사라고. 이거 진짜예요. 이거 거짓말 안 하고. 이거 TV에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트 가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약도가 없어요. 어디 가면 뭐 있는지 정확하게 안 써 있어요. 그것도 다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걔네들이 그 마트에서 진열할 때에도 그냥 진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런 것들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트가 처음에 열 때 그 GPS를 카트에다 다 달아갖고, 예, 사람들이 주로 뭐 많이 사러 가는지 이거 다 계산해서 진열할 때에도 과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어떤 거 사러 가. 그러면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보다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보이면 하나 더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진짜 돈 아끼고 싶으시면 카드 줄이시고, 그 다음에 저기 현금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가지 마시고, 그것만 해도 아마 한 달에 최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은 줄일 수 있어요. 저도 계산해 봤는데, 저도 마트만 가면 안 사도 되는 걸 내 손으로 한 3, 4만 원어치 사고, 네. 신혼 때 저희 와이프하고 많이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와이프는 계획적으로 꼬맹이를 데리고 장난감 코너로 가요. 안 가도 되는데 우리 가는 라인에 없거든요, 장난감 코너가. 근데 어떻게든 가요. 그러면 우리 꼬맹이는 가면 그냥 갈까요? 뭐 하나 사달라고 할까요? 사달라고 하겠죠. 근데 참 대단한 게, 예전에 한번 그 피규어였는데 10개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9개는 할인하고 하나만 할인을 안 하더라고요. 얘가 뭐를 집어요? 예, 할인 안 하는 거 집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과학적으로, 예, 잘 안 팔리는 건 할인하고 잘 팔리는 건 할인 안 하더라고요. 참 비싼 거 잘 집으신다 그러면서 사드리긴 했는데, 딸이 하나니까 또 애교 부리면 또 져요. 예, 딸 바보라.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처음엔 안 된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사고 있더라고요. 매번. 그리고 두 여인분한테 맨날, 예, 돈 뺏기고 와요. 예. 어저께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용돈 달라 그래서 용돈 드렸더니 막 안아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평소에는 손만 흔들고 쳐다도 안 보시는데, 예, 돈만 드리면 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신사임당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용돈 줄게 그러면은 꼭 신사임당 내놓으라고. 그리고 요즘 애들이 확실히 돈 관련돼서도 좀 더 빠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실기할 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주로 요게 많이 나와요. 무슨 전표요? 대체 전표. 왜냐면 실무에서도, 네, 현금을 쓸 일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5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아니다, 50페이지가 아니고 51페이지. 시산표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시산표라고 있는데요. 시산표의 뜻이 뭐냐면 계산을 보여주는 표예요. 그래서 이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나와요. 아까 제가 재무상태표에는 3개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에는 몇 개만 나와요? 2개.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그러면 평소에는 이걸 보는 게 좋을까요? 시산표 보는 게 좋을까요? 시산표 보는 게 좋겠죠. 왜요? 5가지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평소에는 시산표를 많이 봅니다. 근데 거기 51페이지 시산표의 종류 보시면 3가지가 있어요. 합계 시산표. 그 다음에 무슨 시산표요? 잔액 시산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세요? 3가지. 그러면 여기서 문제. 요 3가지 중에서 회사 가시면 하나 많이 쓰거든요. 네, 셋 중에 뭐 많이 쓸까요? 네, 셋 중에 이거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합계만 나오고 요건 잔액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합계하고 모두 나오죠. 잔액도 나오죠. 네, 그러면 요거 보는 게 훨씬 더 어때요? 편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긴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할까요? 줄여서. 줄여서 요거예요. 합장.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갔는데 직장 상사분이 합장 가져와. 그러면 얘 뽑아다 주면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손 들고 합장이 뭐예요? 이러면 또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좀 힘들었었는데, 저 이제 제조회사 다닌 적이 있어요. 제조회사에 총무로 들어갔는데, 남자들은 제조회사 총무 들어갈 때 꼭 전제 조건을 하나 깔아요. 무슨 전제 조건을 까냐면, 사무실에 일 없으면 공장 가서 일하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깔거든요. 대부분 회사들이. 면접 볼 때 꼭 물어봐요. 회사에서 만약에 사무실에서 일 없을 때 공장 가서 일할 수 있겠냐. 그럼 면접 볼 때 못하는데요 이러면 안 뽑아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하는 용어랑 공장에서 쓰는 용어랑 다른 거죠. 그래서 망치 갖고 오래 이런 건 갖다 주는데, 제가 평소에 안 쓰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갖고 오래? 그러면 맨날 엉뚱한 거 갖고 가서 혼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 공구실에 가갖고 사진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 이름 모르니까 여기에서 찍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 내가 들고 오겠다. 왜냐면 내가 모르는 용어들을 쓰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핸드폰에 동영상 촬영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 잘 모르겠으면 그분한테 동의 얻어서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두세 번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장 상사분들 중에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러 번 물어보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인수인계 할 때 아예 동영상으로 찍어버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하시면, 나도 솔직히 물어봐서 안 좋은 얘기 듣는 것보다는 그냥 동영상 촬영해 놓은 거 보는 게 서로 좋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정 모르겠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케바케라. 전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내가 물어봐서 나쁜 얘기를 들어본 적은 많진 않은데, 제 주변에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어서 다 들어보면 뭐 똑같죠. 뭐 기분 안 좋았다고. 왜냐면 좋게 얘기해도 기분이 좋을까 말까인데, 안 좋게 얘기해주면 더 나쁘잖아요. 꼭 그런 분들 이야기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명 라떼는 있죠. 라떼는 한 번만 가르쳐줬으면 다 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분들 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딜 가나. 그놈의 라떼. 솔직히 저도 라떼 얘기하긴 하는데 일 관련돼서는 잘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제 목표는 하나거든요. 내가 싫었던 거 최대한 하지 말자.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꽤 많이 당한 케이스라, 제가 글재주만 있으면 영화 한 편 쓸 수 있거든요. 제가 18군데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럼 18군데 다니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직장 관련돼서 제가 글재주가 있으면 글을 좀 쓸 텐데, 제 글재주가 없어서 제목은 지어놨어요. 갑과 을이라고. 제가 항상 을이었으니까. 당한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까지 꽤 많이 당하고 다 이해했는데, 이제 한 명만 이해하면은 개과천선을 할 텐데, 그 한 명이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해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저 사람이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게 다 됐는데 한 명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긴 할 건데, 그 설명 듣고 왜 그랬는지 이해되시면 연락 좀 주십시오. 한 명만 딱 이해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이효리 씨도 매니저들 관련돼서 TV에 나오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다 이해했대요. 매니저들이 왜 자기한테 그렇게 했는지. 근데 저는 아직 한 명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요것도 좀 알고 계세요. 합계잔액 시산표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합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시고 54페이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거부터가 제대로 수업 진행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맛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54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결산 나오면 요렇게 적어주세요. 12월 31일. 결산은 몇 월 며칠 날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마무리 짓는 걸 회계에서는 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결산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저께 잠깐 쉽지는 않다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마무리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청소 중에 대청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잘 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러죠. 왜요? 편하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근데 결산도 하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1년에 몇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왜냐면 12월 31일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죠. 그래서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쪽 파트에서는 이거는 공부결산 아니에요. 공부결산 말고 회사 가셔서 결산을 배워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봉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잘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주냐면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이제 중소기업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부하 직원들이 잘 해도 본인한테 마이너스 될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평생 직장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회사들이. 그러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잘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목숨이 위험해요. 맞죠? 얘가 크면 내가 뭐 할 수 있죠? 잘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서로 으쌰으쌰인데 지금은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직장 상사분이 뭔가 가르쳐준다 이런 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가르쳐주면 뭐냐면 일 시킬 거. 이제 내가 이 일 안 하고 너를 시킬 거야. 이런 건 가르쳐주는데 진짜 정작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잘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그 이유는 얘가 잘해버리면 내 자리가 위험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평생 직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하나예요. 참고로 저희 처남도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5급 공무원이에요. 통일부에서 일해요. 공무원인데 공무원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안정된 직장. 근데 그게 되게 큽니다. 저도 프리랜서란 6년 했는데 제 프리랜서 했을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딱 하나였어요. 그 학원은 한 달 단위로 끊어지거든요. 개강을 하면 1일부터 말일까지 수업하면 그 반이 끝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말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무슨 스트레스 받냐면 나 다음 달에 출근할까? 이 스트레스 되게 커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커져요. 저도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요. 무슨 스트레스 계속 받냐면 나 몇 살 되면 이제 일 못할까? 그럼 그때 뭐 해야 되지? 왜냐면 요즘에 대부분 보면은 뭐 명예퇴직이라던가 어쨌든 퇴직하고 나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대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재취업하기는 가면 갈수록 어때요? 힘들어요. 왜냐면 젊으신 분들도 일자리 잡기가 힘든데 재취업이 뭐 아무리 뭐 국가에서 지원을 해도 뭘 한다라고 해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 회사가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거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능력이 되시면 공무원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공무원이 돈 보고 들어갈 직업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단 정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다닐 수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커요. 요즘 40대만 되면 잘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40, 50대 되면 잘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용어도 있었잖아요. 38선. 38선이 뭐예요? 38 전후 되면 잘려요. 45 정도 있었잖아요. 45대 전후. 그때 되면 그만둬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하든 다른 쪽 파트에서 일을 하든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이거 아니고 아니면 내가 만약에 조만간 이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시대니만큼.
왜냐면 평생 직장으로 다닐 수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거의 없잖아요.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쪽 아닌 이상은 내가 사장이지 않는 이상 평생 직장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뭐 2모작, 3모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뭘 할 건지도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한다고요? 12월 31일 날. 그래서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3문제 나와요. 3문제 나오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5문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아마 하루 정도 하루 종일 결산만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루 정도 투자를 하냐면은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뭐 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저희 바빠요. 할 거 되게 많고 시간이 뭐 220시간, 제가 알기로 저희가 인천에서 제일 길어요. 220시간보다 긴 데 없어요. 대부분 180 몇 시간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190시간까지는 무조건 허가를 내주거든요. 근데 190시간 넘어가면 승인이 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업이 2개가 있어요. 188시간짜리가 있고 220시간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220시간이 제가 알기로 인천에서 가장 길 거예요. 근데 인천에서 가장 긴 거지 수업하기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래도 여유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한 60에서 280? 그 정도 있으면은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220시간이면 제가 봤을 때 딱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어요.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는데 여유 있게 갈 만큼의 시간은 아니긴 해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저것 좀 또 할게요. 뭐 할 거냐면은 그 어저께 했었던 중간 확인 있죠? 40분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72페이지 나갈 건데 여기부터가 이제 수업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